여러분이 방에 들어서자마자 키우던 고양이가 보란 듯이 일어나 휙 나가버립니다. 혹은 쓰다듬어 주려고 손을 내밀었더니 고작 귀만 실룩거리면서 경멸하는 듯한 반응을 보일 때도 있죠. 익숙하신가요? 우리는 이 털복숭이 폭군들을 너무나 사랑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 사랑은 나만의 착각 아닐까? 귀여운 외모와 골골송 뒤에 사실은 조용한 증오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은밀히 싫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5가지 의외의 징후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신호들 중 일부는 여러분이 집사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겁니다. 마지막 신호는 가장 교묘해서 흔히 애정 표현으로 오해하는 경우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고양이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기는데 정말 선수 아닌가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봅시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양이의 증오는 인간의 증오와는 다릅니다. 고양이는 교활한 복수 계획을 짜거나 몇 년씩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싫어한다고 말할 때는 고양이가 여러분을 극도의 불편함, 두려움, 불신 혹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고양이의 세상은 안전하다와 위험하다로 단순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든 위험하다는 범주에 속했다면 고양이는 우리가 불쾌감으로 해석하는 행동을 보일 겁니다. 우리의 임무는 이 반려동물에게 서운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고양이의 영역을 침범하거나 스트레스 환경을 조성했거나 혹은 단순히 그들의 요구를 잘못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의 관계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니라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단 도구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하지만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신호는 바로 지속적인 회피입니다. 단순히 고양이가 가끔 혼자 있고 싶어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거죠. 저희가 말하는 건 반복적인 행동 패턴, 즉 시스템적인 행동입니다. 여러분이 소파에 앉으면 고양이는 휙 하고 뛰어내립니다. 여러분이 부엌에 들어서면 고양이는 복도로 총알처럼 튀어나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방에 나타나는 것이 고양이에게 즉각적인 대피 신호가 된다면 이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줍음이나 내성적인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 있기를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발로써, 그러니까 행동으로 여러분의 존재가 자신에게 긴장과 스트레스를 준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고양이가 원하는 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여러분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모든 복잡한 불만의 표현들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신호입니다. 고양이가 숨는 행동, 그 미묘한 차이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고양이가 정확히 어디에 숨어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침대 밑이나 장롱 뒤, 혹은 주인이 없거나 잠든 후에야 겨우 나오는 접근하기 어려운 구석이라면 이는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이는 곧 고양이가 주인이 손댈 수 없는 장소에서만 안전하다고 느낀다는 뜻입니다. 이를 방 한가운데 놓인 박스에서 그저 자는 것을 좋아하는 고양이의 행동과 비교해보세요. 전자는 두려움과 불신을 의미하고 후자는 그저 단순한 고양이의 놀이 또는 편안함입니다. 또한 중요한 단서는 주인의 목소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 이름을 불러도 오지 않는 것은 물론 귀조차 쫑긋하지 않거나 오히려 숨어있는 곳으로 더 깊이 파고든다면 이는 고양이가 심술궂어서 주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목소리가 자신에게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경험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 사랑하는 털복숭이 친구를 안아주고 싶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고양이가 의자 위에서 평화롭게 자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고양이에게 다가가려고 발을 떼는 순간 고양이는 쏜살같이 도망쳐 소파 밑으로 숨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숨바꼭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형성된 행동 패턴이며 여기서 집사님은 자극이고 고양이의 도망은 반응인 것입니다. 아니면 이런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유독 고양이가 여러분만 피하는 경우입니다. 고양이는 파트너의 무릎 위에는 기분 좋게 앉아 있다가도 여러분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증발하듯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 전체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선 특정한 개인에 대한 맞춤화된 방감입니다. 이러한 신호들을 무시한다는 것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혹시라도 남아있을 수 있는 미약한 신뢰의 기회마저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과연 이러한 행동의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99%의 경우 그 답은 두려움입니다. 아마도 과거에 고양이에게 당신과 비슷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은 당신 자신이 의도치 않게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었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너무 시끄럽거나 갑작스러운 동작을 하거나 고양이가 원치 않는데 억지로 안으려고 시도하는 경우 등이 있겠죠. 고양이는 습관과 통제를 중요시하는 동물입니다. 자신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고 그 통제력 상실의 원인이 바로 당신이라고 판단하면 고양이들은 가장 쉬운 방법인 거리 두기를 선택합니다. 본질적으로 당신에게 숨는 행위는 고양이가 안전감을 되찾으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언어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는 셈입니다. 당신은 내게 예측 불가능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니 나는 멀리 떨어져 있을게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제 디테일 속에 숨겨진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몸짓 언어입니다. 고양이들은 우리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메시지를 항상 제대로 읽어낼 수는 없습니다. 잠시 골골송은 잊어버리시고 세 가지 핵심 지표에 집중해 주세요. 바로 꼬리, 귀, 그리고 눈입니다. 고양이가 가만히 앉아 있더라도 이 세 부위가 여러분에 대한 고양이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만약 고양이가 여러분을 바라보는데 꼬리가 작고 신경질적으로 좌우로 떨리거나 바닥을 탁탁 치고 있다면 그것은 기쁘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이는 짜증과 내적 갈등의 명백한 증거입니다. 마치 너를 보고는 있지만 기분이 별로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쉿소리를 내거나 무는 등 더욱 격렬한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에 나오는 사전 경고입니다. 이러한 꼬리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마치 황소에게 빨간 천을 흔들며 도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제 고양이 꼬리가 보내는 신호들을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꼬리를 꼿꼿이 세우고 끝만 살짝 굽힌 모양은 여러분을 반갑게 맞이한다는 뜻의 친근한 인사입니다. 반면에 꼬리가 바닥으로 내려가 있거나 다리 사이에 말려 있다면 그것은 불안감과 두려움을 나타냅니다. 만약 꼬리털이 병솔처럼 잔뜩 부풀어 있다면 이는 극도의 공포나 공격성을 의미합니다. 고양이가 지금의 위협, 바로 여러분일 수 있죠. 그 위협을 쫓아내기 위해 자신을 더 크고 무섭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꼬리를 바닥에 세게 치는 움직임입니다. 고양이가 편히 누워 있는데도 꼬리로 바닥을 강하게 탁탁 치고 있다면 이것은 참을성이 한계에 달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때 만약 쓰다듬으려고 한다면 발톱이나 이빨로 공격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공격이 아니라 여러분이 무시했던 경고 신호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귀와 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머리에 바짝 붙어 있거나 비행기 날개처럼 옆으로 쫙 펼쳐진 귀는 공격적이거나 짜증난 상태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신호죠.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자신의 민감한 청각기관을 공격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호하려는 행동입니다. 만약 이런 귀 모양이 당신을 향하고 있다면 즉시 모든 교감을 중단하고 고양이에게 혼자 있을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눈은 귀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요. 천천히 눈을 깜빡이는 행동은 고양이의 키스이자 신뢰의 신호로 알려져 있으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인 동공을 좁힌 채 똑바로 쳐다보는 끈질기고 깜빡이지 않는 시선은 명백한 도전이자 위협입니다. 포식자의 세계에서 먼저 시선을 돌리는 쪽은 지는 겁니다. 만약 고양이가 당신과 끊임없이 이런 눈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경이롭게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위에 있음을 과시하며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보여주려는 행동입니다. 고양이에 대한 흔한 오해 하나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집사님들이 고양이의 동공이 확장되어 있으면 단순히 장난치고 싶은 상태라고 생각하시죠.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동공은 흥분 상태일 때 확장되는데 이 흥분은 놀고 싶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거나 극심한 두려움 때문에 유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상황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몸을 낮추고 엉덩이를 실룩거리며 장난치는 자세를 취한다면 그건 놀이를 원한다는 뜻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양이가 몸을 잔뜩 긴장시키고 털을 곤두쓰고 귀를 뒤로 착 붙인 채 눈동자가 엄청나게 커져 있다면 이건 순수한 공포와 아드레날린의 신호입니다. 이 상태는 도망치거나 아니면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만약 집사님이 그저 소파에 편안히 앉아 있는데도 고양이가 이런 눈빛을 보인다면 고양이는 집사님을 심각한 위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강한 응시, 눕힌 귀, 그리고 세차게 내리치는 꼬리의 조합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나를 건드리지 마. 그렇지 않으면 후회할 거야. 세 번째 주요 징후는 바로 고양이의 울음소리, 즉 보컬라이제이션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너무나도 명확한 징후도 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도 존재합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보호자에게 규칙적으로 쉿쉿거리거나 으르렁거리거나 혹은 목이 쉰 듯한 울부짖는 소리를 낸다면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을 겁니다. 이것은 명확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나타냅니다. 고양이의 쉿쉿거리는 소리는 뱀의 소리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는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적을 쫓아내려는 본능적인 방어 기제죠. 반면 으르렁거림은 한 단계 더 나아간 상태로 당장이라도 공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경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양이가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 쉿쉿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언제나 인지된 위협, 즉 perceived threat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옆을 지나가거나 손을 대려고 할 때마다 고양이가 당신을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한다면 이는 당신과의 신뢰 관계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 소리들이 담고 있는 의미를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하악질과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사실 고양이는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싸움은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고 야생에서는 이 부상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신체적 접촉을 피하기 위해 온갖 경고 신호를 총동원합니다. 이런 소리를 내면서 고양이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 영역을 침범했어. 너무 가까이 왔어.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나는 나를 지킬 수밖에 없어. 만약 여러분이 이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다가간다면
공격을 유발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은 고양이가 갑자기 또는 뜬금없이 왜 공격적으로 변했는지 의아해 할 것입니다. 고양이는 변한 것이 아닙니다. 고양이는 분명히 경고했지만 여러분이 듣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신호등을 무시하고 지나친 뒤에 사고가 난 것에 놀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범주에서 가장 예상치 못한 징후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네, 맞습니다. 집사님을 향한 소리가 완전히 없는 것이 오히려 불안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고양이의 골골송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양이가 당신의 무릎 위에서 골골거리지 않는다면요. 현관에서 당신을 반갑게 야옹 소리로 맞이하지 않는다면요. 아예 소리로 당신과 소통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물론 선천적으로 조용한 고양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는 활발하게 소통하면서 유독 당신에게만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무시의 형태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에게 자신의 사회적 신호를 사용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가끔 움직이는 가구 취급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발성이 없다는 것은 노골적인 하악질만큼이나 큰 의미를 가지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의 침묵은 왜 그렇게 위험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공격성 역시 일종의 감정이고 반응입니다. 하지만 무관심과 외면은 고양이가 당신을 자신의 사회 집단에서 완전히 제외했다는 신호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에게서 편안함이나 먹이나 심지어 안전함까지도 찾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 즉 빈 공간일 뿐입니다. 특히 이전에 수다쟁이였던 고양이가 갑자기 당신에게만 침묵하기 시작했다면 이 사실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는 고양이가 당신과 연관지은 스트레스성 사건 이후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쾌했던 동물병원 방문이라든지 혹은 실수로 당신이 고양이의 꼬리를 밟았을 때처럼 말이죠. 고양이의 세계에서 당신은 친구에서 부정적인 감정의 원천으로 바뀌었고 이를 다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소통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수동적인 형태의 혐오감입니다. 네 번째 징후는 단순한 경고 단계를 넘어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공격적인 행동, 즉 물기와 할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난과 진짜 공격성을 명확히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놀이 중의 물기, 즉 가볍게 깨무는 신용은 보통 힘이 약해서 고양이가 턱을 끝까지 악물지 않습니다. 그저 물기만 표시할 뿐 실제로는 고통을 주지 않습니다. 놀이 중의 할퀴도 보통 발톱을 완전히 세우지 않습니다. 이는 사냥 기술을 익히는 과정의 일부로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공격적인 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빠르고 날카롭고 매우 고통스러우며 종종 피가 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온 힘을 실어 공격하며 물고 난 후에도 놀이를 계속하는 대신 바로 물러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고양이가 정기적으로 이런 선물을 안겨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라 명백한 공격입니다. 집사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아주 특이한 공격성이 있는데요. 바로 쓰다듬기 유발 공격성이라고 불리는 행동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고양이가 먼저 다가와서 몸을 비비고 골골송을 부르며 옆구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다듬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1분도 안 되어 고양이가 확 돌아서서 우리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 배신당한 기분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배신이 아닙니다.
고양이에게는 일정한 스킨십 허용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허용량을 넘어서는 순간 즐거웠던 스킨십이 갑자기 짜증나고 불쾌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문제는 고양이가 미리 신호를 보낸다는 겁니다. 꼬리를 살짝 흔들기 시작하거나 귀를 눕히거나 등 쪽 피부가 파도처럼 일렁이는 등 여러 가지 경고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골골송에 취해서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결국 고양이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마지막 수단은 바로 이빨입니다. 고양이는 이제 그만이라고 외치고 있는 건데 그걸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행동 양상은 바로 이유 없는 공격기입니다. 보호자님이 복도를 지나가는데 구석에 매복해 있던 고양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다리를 꽉 물거나 핥히는 경우죠. 이건 단순한 놀이가 아닙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전위 공격성, 즉 대상을 바꿔 공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밖에 다른 고양이가 있어 화가 났지만 그 고양이를 건드릴 수 없을 때 마침 그때 옆을 지나가는 보호자님에게 모든 분노를 쏟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기습이 주기적으로 그리고 눈에 띄는 외부 자극 없이 일어난다면 고양이가 보호자님을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침입자로 간주한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고 있으며 이곳에 보호자님이 있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고양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당신으로부터 자신만의 영역을 방어하려 한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공격성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개 경계 침범에서 비롯됩니다. 고양이는 개인 공간에 대한 매우 명확한 개념을 가진 영역 동물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접촉을 강요할 때 고양이는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 스트레스는 마치 댐에 고인 물처럼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댐은 무너져 내립니다. 물거나 핥히는 행위는 문제의 시작이 아니라 바로 그 문제의 절정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시작된 것입니다. 당신이 실룩거리는 꼬리, 납작하게 접힌 귀 혹은 긴장된 자세를 알아채지 못했을 때 말입니다. 계속된 공격을 통해 고양이는 당신에게 행동 규칙을 가르치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고양이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나에게 하면 안 돼.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마. 이는 잔인하지만 고양이의 입장에선 다른 모든 소통 방식이 무시되었을 때 사용하는 효과적인 대화 방식인 셈입니다. 드디어 5번째, 아마도 가장 논란이 많고 보호자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징후입니다. 바로 배변 실수, 즉 화장실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고양이가 화장실이 아닌 곳, 특히 침대, 옷, 신발 같은 집사의 소지품에 배변 실수를 할 때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하는 생각은 얘가 나한테 복수하는 건가? 입니다. 이는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양이는 복수라는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일부러 집사를 괴롭히기 위해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아닌 곳에 실수를 하는 것은 100% 의학적인 문제이거나 아니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행동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에게 서운해하기 전에 이것이 공격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SOS 신호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여러분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너무 힘든 상태인 것입니다. 고양이가 이런 문제를 일으킨다면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동물병원으로 가는 겁니다. 방광염, 요로결석, 신장 문제 같은 의학적인 원인부터 먼저 배제해야 합니다. 이런 질병들은 소변을 볼 때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고양이는 자기 화장실을 통증과 연관짓게 됩니다. 그래서 볼일을 볼 때
좀 더 부드럽고 편안한 다른 장소를 찾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보호자님의 침대나 카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행동으로 고양이를 야단치는 건 독감 걸린 사람에게 기침한다고 화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의사에게서 고양이가 신체적으로 건강하다는 확인을 받은 후에야 비로소 행동학적 원인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단계를 무시했다가는 반려동물의 건강은 물론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질병 문제가 배제되었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스트레스입니다. 이럴 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집에 무슨 변화가 있었나요? 혹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나 반려동물이 생겼을 수도 있고요. 혹은 가구를 재배치했거나 화장실 모래를 바꿨나요? 심지어 화장실 자체가 고양이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시끄럽고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고양이는 왜 하필 당신의 물건을 선택할까요? 그 물건들이 당신 냄새가 가장 강하게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흔적을 당신의 냄새 위에 남김으로써 고양이는 당신의 냄새를 자신의 냄새로 덮으려고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안정화 방법입니다. 자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대상, 즉 당신의 냄새와 자신의 냄새를 섞어 일종의 더 안전한 공동체 냄새를 만들려는 시도인 거죠. 이것은 미움이 아닙니다. 고양이가 당신 때문에 느끼는 불안감을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렇다면 뭘까요? 베개에 오줌을 누는 고양이는 사실 당신을 모욕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극심한 불안 상태인 거예요. 고양이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나 너무 두려워. 당신 냄새가 온통 퍼져서 나를 억압하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자신의 냄새로 주변을 둘러싸는 건 자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당신이 침범했다고 느끼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예요. 이 행동은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논리와는 완전히 모순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고양이의 세계에서는 이것이 바로 절박한 몸부림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행동을 목격한다면 명심하세요. 반려묘와의 관계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동물의 정신을 파괴하는 수준의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입니다. 이때 고양이를 탓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조성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탓해야 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고양이가 당신을 싫어한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5가지 주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당신을 피하고 숨습니다. 둘째, 꼬리, 귀, 눈 등 온몸으로 불편함이나 위협을 표현하는 몸짓 언어를 보입니다. 셋째, 당신에게 쉭쉭거리는 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얼음장 같은 침묵을 지킵니다. 넷째, 장난이 아닌 진짜 공격성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 특히 당신의 물건 위에 배변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차리셨으면 하는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이 신호들 중 어느 것도 인간이 생각하는 증오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행동 뒤에는 두려움, 스트레스, 통증 또는 깊은 불신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힘들거나 아픈 것일 뿐입니다. 고양이는 당신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적대적으로 느껴지는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문제는 고양이 자체가 아니라 고양이와 당신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아무리 나쁜 관계라도 인내심, 경계 존중, 그리고 사랑을 보여준다면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떤 이상하거나 혹은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나요? 오늘 말씀드린 신호 중 혹시 발견하신 것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 봅시다.